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더 빠르게 속도 내서 종목군들 봐드릴게요. 이제 개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325-8200번 오늘도 역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에 행복하자님께서요. 네이처셀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010원이고요. 비중 1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지금 약손실 구간입니다. 손실은 약 8%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처셀 바이오니까 문서진 대표님 좀 봐주세요. 네이처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바이오를 하시더라도 이런 네이처셀 같은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강하게 의도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 몇 번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어찌 보면 좀 기만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이제 관련해서 이거 된다 만다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또 밑에서는 또 결국 희망 고문하면서 조금 올라올 것 같으면 또 유상증자 해서 또 버리고 또 올려놓고 또 빼고 지금 이건 몇 번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말하면 또 IP도 다양하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너무 우려먹는 느낌도 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는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월은 어쨌든 바이오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1월 효과를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매도 의견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타서 이 종목도 오른다면 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익절을 하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바이오를 선택하시더라도 이런 회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된다 안 된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속썩였던 종목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딱 여러분들 바이오 좀 하시는 분들은 딱 아시는 종목 몇몇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바이오를 하실 거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대형 제약사들 주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몇몇 종목들은 최근에 모멘텀 받으면서 많이 올랐지만 그거 아닌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저점인 수준인 주가들 아직 많습니다. 종목들. 차라리 그 종목 쪽으로 저는 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은 저는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기다리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목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800원 6,800원 정도가 혹시라도 이탈되면 이때는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근데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처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들 탄탄한 거 많으니까 상대적인 메리츠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 오늘 좀 많이 해주시네요. 이 모멘텀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빠지면은 직전 저점 이탈 시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정리를 하자. 네이처셀 의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종목 지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영선제이님께서 올려주신 유니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셈을 거의 10,000원 가까이에 사셨어요. 9,98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15%인데 그러면 아마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사신 가격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약 18% 정도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유니셈 다른 이 비슷한 반도체 종목 대비로 좀 못 가기도 했고 이 종목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 이재표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네, 저희 유니셈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쫓아가 보면 이렇게 좀 물려서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그냥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 그거 아니면 다른 종목 사면 되는 거니까요. 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훨씬 좋죠. 자, 이 유니셈 같은 경우는 칠러나 스크러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칠러는 그 온도 조절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러버는 저 유해가스 처리 장치들, 뭐 정화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런 것들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니까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좋아야겠죠. 자, 근데
이 유니셈은 그렇게 못 움직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저 한미 반도체나 뭐 다른 쪽들 지금 올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은 그런 거죠. 뭐 저 HBM하고 뭐 관련이 있다. 막 이런 쪽들은 움직였는데 다른 쪽들은 못 움직였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니셈이 매출이 계속 좀 줄고 있죠. 자, 그리고 이익 부분들도 좀 줄어드는데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업황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일단 뭐 올해가 실적 부분은 가장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저 2022년도에 29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었는데 이거는 좀 넘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좀 바닥권 근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재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9,000원대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윗꼬리 달면서 이 9,000원 위에서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 올라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 가격대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내년에 업황을 고려해서 하신 가격대 9,000원 정도 그 정도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또 내년에는 아마 뭐 이런 공정 장비도 좀 나아지겠지만요. 저는 미세 공정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세 공정이나 뭐 아니면 저런 쪽들 반도체 후공정 쪽들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뭐 저 미세 공정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나 저 후공정 쪽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좀 손절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물론 지금 목표가도 거의 원금 회복하면 정리하자 이렇게 주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 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손절가는 여기 이 가격대 7,400원, 7,500원 정도 가격이 있는데요. 자, 뭐 요 정도 가격이 손절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때도 정리를 이거 전에 깼을 때 이때도 정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뭐 손절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손절가를 굳이 정해야 된다라면 7,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셈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실적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원금 회복 그 근처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일단 엑시트 매도 전략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 7,500원 정도까지 보자 얘기를 해 주시네요. 같은 섹터 내에서 계속 이재필 전문가는 좀 더 나은 종목을 제시를 해주셔요. 조금 전에 뉴로메카 대신에 또 같은 로봇텍스터 내에서의 대장, 그리고 또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미세공정이나 후공정 쪽 보자, 이렇게 팁 제시해 드리니까 한번 좀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게시판에 반도체 종목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유닛셈도 그랬고, 지금 뭐 칩셈 미디어, PSK 홀딩스, 뭐 어버브 반도체도 있고요. 인텍 플러스 같은데 아마 종목명이 약간 다르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텍 플러스도 신청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반도체 쪽으로 이어가 볼게요. PSK 홀딩스 나나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24,000원에 사셔서 와, 수익 보고 계시네요. 비중 15%입니다. 수익을 문 대표님 덕분에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방송을 보고 또 사신 게 아닐까 싶으신데 앞으로 홀딩 해볼까요? 해주셨습니다. PSK 홀딩스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이름에 일단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니까 홀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지 않습니까? HBM이랑 관련된 공정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식각이거든요. 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는 전공정에서 식각이 한 번 들어갔다가 HBM이 넘어가면서 TSV 공정이 들어가면서 식각을 2번 합니다. 그 식각 공정이 2번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티클을 제거하는
이제 디스컴 장비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 번 들어갔다면, 한 개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SK 홀딩스의 또 하나의 이제 주력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그 리플로우 장비인데요. 이 리플로우도 이제 평탄화 리플로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HBM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솔더볼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 솔더볼을 접합하는 부위가 작아지면 이 솔더볼 끝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걸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스택을 쌓아서 만약에 본딩을 해버리면 안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안정성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평탄화 리플로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리플로우 장비의 핵심 공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쪽에서의 발주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원래 500% 넘게 올랐습니다. 500% 넘게 저점 대비 500% 넘게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한번 10월 달에 급락했다가 이거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수급의 흐름이 조금씩 빨리빨리 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또 나올 수 있는 시기,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HBM 쪽에서 수급이 살짝 빠지는 시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나오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요게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세를 뿜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이 아닙니다. 실적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저는 개인적인 제 전망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적정 주가는 저는 4만 원까지는 와야 그다음 적정 주가다. 물론 멀티플을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멀티플 한 16배 정도로 잡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는 주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배 정도 잡는다면 한 4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보고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에도 저는 시장이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HBM 수혜주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다.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터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4만 원까지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나미님 이 진단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신데 한 10% 정도 수익 내고 계시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4만 원입니다. 최고 4만 원이 아니라 안 좋게 보더라도 최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다 디스카운트를 하고 보더라도 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 대비로 수익률이 60%가 넘는 수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대한 꿈을 안고 이 종목 조금 더 홀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SK 홀딩스 알아봤습니다. 종목 계속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는데 조금 전에 이름에 답이 있다. 홀딩스, 문서진 홀딩스 이렇게 또 농담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진단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이랑 필명이랑 헷갈릴 뻔했어요. 제우스 필명을 쓰셔가지고 저는 반도체 종목이 또 올라왔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제우스는 필명이고요. SPG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3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7%, 수익률도 17%. 올해 한 번 수익 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다시 매수를 하셨대요. 그 좋았던 수익의 기억을 안고 재접근 했는데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될까요? 목표가 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그럼 SPG 이 종목 더 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SPG는 우리나라 대표 감속기 업체죠. 이 감속기가 뭐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하모닉 감속기라는 소형 감속기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로봇을 만드는데 그 원가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커지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뭐 이런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자, 그러면 로봇 쪽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더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답이 되겠죠. 자, 지금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이 로봇 주식들도 올해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올해 안에 지금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게 아마 올해 안에 발표를 한댔으니까 하겠죠. 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어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2라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 선보였을 때는 걸음을 못 걸어서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 갖고 나왔었죠. 근데 걸음 걷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로봇 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1월 9일부터 있을 CES는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CES 쪽에서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SP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매수를 3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잘 하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그냥 조금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정고점이 이쪽에서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이쪽에서 고점을 거의 쌍봉 비슷하게 찍고 그쪽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크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조금 그래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시다가 한 4만 원 정도 근처 정도 그쯤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목표가는 좀 4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고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익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3만 원에 사셨는데 4만 원 정도까지 수익률 약 30% 목표로 하고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서 달려가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수익 내고 계시는데 이 종목과 기분 좋은 해피엔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종목군하고 비슷한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한 종목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한미약품 얘기하면서 저희가 비만약 얘기도 살짝 나눠봤었죠. 게시판에 미래짱님께서 펩트론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문서진 대표가 이야기를 하실 때 한미약품보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비만약한 펩트론부터 좀 떠올라가지고 이 종목도 좀 질문해드리고 싶었어요. 3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2%입니다. 지금 이 종목 흑자까지 갔다가 무슨 일인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마 흑자가 아니라 수익 좀 냈다가 지금 손실 구간이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사는 적자권에 놓여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문서진 대표님, 지금 펩트론 이분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손실 구간이셔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비만약 쪽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도 함께 의견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는 확실하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맞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맞는데, 지금 펩트론의 최근의 조정은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펩트론에 뭔가 문제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펩트론이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너무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이미 주가에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펩트론을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펩트론은 단순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약 관련 부분, 전립선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형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관련 이슈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5,000원이 혹시라도 이탈되면 전량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한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부담 없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또 한번 움직일 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기술적인 대응으로 다 자르기는 건 좀 아쉽다. 다만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큰 섹터니까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만약에 25,000원 이탈된다면 한 절반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는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는 저는 항암 치료제 못지않은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건 질병이기도 하지만 완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로 맞아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체질을 바꾸지 않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비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은 계속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 보기 때문에 쉽게 죽은 시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구간이다. 25,000원은 전 이탈되지 않을 거라 보지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0원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만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쭉 끌고 가서서 최소한 저는 전고점 수준까지의 터치는 한 번 더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45,000원 책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라인 25,000원, 여기를 터치하면 절반 매도 전략, 목표 주가 45,000원, 펩트론이었습니다. 저희 빠르게 한 종목을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4시 56분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꼼꼼히 봐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미리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런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252-8200번으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저희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못 봐드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종목 진단 시간이 또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매주 금요일에 찾아가는 이 두 명의 남자 MC와 또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활용해 보세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녁 9시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진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분들 좀 많이 봐드렸는데 저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다들 수익 보고 계셔서 고민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